안녕하세요. 최근 온갖 뉴스 매체에서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 씨가 부모의 과다한 채무를 갚아줬다 할지라도 대가 없이 준 돈이기 때문에 수십억의 증여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빌린 돈의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타인 간에 형편이 어렵다거나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는 수없이 많은 돈 거래를 하게 되고 차용을 하게 됩니다만, 정말 남의 돈은 무섭다는 인식을 좀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예 스포츠인들이 고액의 출연료와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돈 관리,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빚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는 세법뿐 아니라 돈 관리,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돈이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인간에게 웃음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 역시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증여의 행위와 증여세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을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 형태인데요. 증여세 납세 의무는 1차적으로는 수증자, 돈을 재산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증여자도 함께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지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대납세 의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 증여세에서 주로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하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부과가 됐다고 한다면, 세금 부과 시 셋 중 어느 한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세 사람 모두가 공동으로 1,500만 원 전부를 연대 납세할 의무를 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체 세금 1,500만 원을 전부 납부를 하게 되면 모든 세금 납부는 그때 종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특히 유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받은 자가 공동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증여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도 박세리 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를 했지만 아버지가 빚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돈을 준 박세리 씨, 증여자가 함께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즉 증여를 해주고도 또다시 증여세까지 내줘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상에서 차용증 서식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음은 빌린 돈의 증여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가 없이 누구에게 주는 돈이 아니고 빌려주는 돈이었다면 추후에 국세청의 사실 확인 소명에 대비해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내용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날짜, 상환일자, 이자 지급사항 등을 명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차용증의 효력을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서식의 이면에 채권 채무자 인감증명을 첨부를 한다든지 공증을 받거나 내용 증명 등을 첨부를 해두시는 게 더욱더 확실한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앞의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도 박세리 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두는 돈으로 명기를 하고 아버지 추후에 꼭 갚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돈을 빌려줬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박세리 씨와 아버지의 문제는 추후 국세청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한 후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정을 하겠지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는 차용금이라는 정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증여세 과세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산출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산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하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를 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를 좀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박세리 씨가 100억을 아버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증여세 과세 표준은 99억 5천만 원이 되는데요. 100억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99억 5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여세율 50%와 누진 공제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약 45억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무신고, 무납부, 부정과소신고세액이 약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총 납부해야 될 세액은 63억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폭탄 증여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참고로 증여세 가산세는 최소 20%에서 40%가 추가로 가산세가 붙게 돼 있으며 상속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 또한 10년에서 15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속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아주 추후에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부과 제척 기간이 지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정말 안 되는지 자주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원금 2억 1,700만 원을 법정이율 4.6%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자 금액이 999만 9,986원으로서 1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타인이든 2억 1,700만 원 이하의 빌린 차용금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도 증여세 과세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의미와 그리고 법정이율 4.6%보다 낮은 1천만 원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화면상의 계산 사례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용증은 언제 작성해야 할까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돈을 빌리고 나서 차용증을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래전에 이미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 작성을 안 했다든지 하면 걱정이 되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장 돈이 급한데 차용증 작성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차용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채권 채무를 명백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세청 또한 무리하게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빌리는 시점 전후에서 작성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으며 차용증이 만약에 추후에 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용금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해서 차용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문제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사항들을 나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증여해주는 돈이 아니고 빌려주는 돈이라면 좀 귀찮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차용증을 작성을 잘 하셔서 추후 혹시라도 국세청의 소명이 있다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